자, 어제 의사협회가 국가의료위기 긴급선언이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료진이 피로가 누적되고 병실이 지금 확보가 되기 어렵고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3차 대유행으로 오늘 아침에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아침에 보면 985명의 확진자 1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의료 인력이 코로나에 지금 이렇게 투입되어 가면서 실제로 비코로나 환자들까지도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에 놓여가고 있어요. 보건의료노조도 지금 단체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노조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중환자 급증을 이대로 감당하기가 어렵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이 탈진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의사협회의 기자회견 중에 최대집 회장은 하루 지금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병상도 부족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코로나 사망자도 죽어가지만 코로나 외 일반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간접 사망으로 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올해 사망률이 작년보다 6% 상승해서 2만여 명 가까운 사람이 초과 사망할 걸로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저는 연말까지 12,000에서 14,000, 한 4%대 이상이 나올 거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정부의 통계를 부분적으로 접근하니까요. 근데 어제 의사협회가 12월 23일까지 코로나 사망자 739명을 제외한 나머지 19,000여 명, 그러니까 2만여 명이 작년보다 더 죽었는데 그중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739명이면 19,000명은 코로나로 인한 부수적 간접 사망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 환자에게 중환자실을 내준 결과 이곳저곳으로 중환자들이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최대집 회장 말처럼 부수적 사망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2만 명이 초과 사망했다고 의사협회가 12월 23일까지라고 기한을 발표하면서 언급했다는 말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BBC가 2, 3월에 한국에 3%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했고 9월 말까지 자료로 만여 명 이상이 초과 사망했다. 연말까지 12,000, 최대 14,000쯤 될지 모른다 했는데 제가 접촉하는 자료도 제한된 자료입니다. 근데 의사협회는 아마 올해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의사협회에서 2만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우리가 흔히 부수적 사망자라고 부르는 것을 갖다 콜레테럴 데미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부수적 사망자는 코로나 때문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서 사망한 사람들을 부수적 사망자라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구에서 2월, 3월 잠깐 의료 사태가 지금 한계에 다다른 부분이 벌어졌고 수도권에서는 그 외에 이제 11월 달, 12월 달 간에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순간에 부수적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병상 부족 현상이 벌어져서 코로나 환자에게 중환자들이 병상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올해 내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상으로 가동되었다. 그럼 12달 중에서 10달은 적어도 병상 부족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의사협회는 코로나로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되어서 일반 사망으로 처리된 사람이 많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그 요즘 하는 거 보면 좀 의용이잖아요. 그래서 부수적 사망자를 언급했을지 몰라도 저는 올해 2만여 명이 더 죽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코로나로 죽었는데
확진받지 못해서 확진되어 죽은 사람은 739명밖에 없다. 어제까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협회의 성명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코로나 사망자가 의외로 한국에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제가 과거에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번져 있다라고 지난 5, 6월, 7, 8월에도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많이 번져 있다면 사망자가 많이 나올 건데 사망자가 어디 있냐 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환자들이 많이 차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폐렴 환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죽은 사람 중에 4인 중에 폐렴 복합 증세가 많다라는 말도 나오고 결국은 사망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은 코로나 사망자가 올해 한국의 장부에 잡히지 않고 사망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 사망자들 다수가 초과 사망자 다수가 코로나 사망자가 7, 80%, 6, 70%고 나머지는 일반 사망자가 좀 늘어난 부수적 사망자 행태를 띠고 있는데 아시아로 오면 초과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정작 그중에 코로나 환자는 5%, 10%도 안 돼요. 한국도 2만 명 중에 739명이라고 하면 이거 몇 프로 됩니까? 5%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감춰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의협은 이거 외에도 어제 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앞잡이 학자 빼고 의학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 협동체제가 구성돼야 된다. 제가 이야기 수도 없이 했죠. 지금 정부가 방역 본부나 질병청에서 할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치에 관여되지 않은 의료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타스크포스를 만들고 그 밑에 공무원을 집어넣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일에 주역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자, 어제 이 보건의료노조가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여기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포함된 조직이라 말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 인력이 소진되어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쳐서 병이 들어서 이탈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재 보건 인력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거나 버틸 수 없고 역부족이다. 환자와 치료와 관련한 적정 인력 기준도 없고 중증도별로 환자별로 필요 인력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환자 중에도 치매 코로나 환자나 또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은 차이가 나는데 구분과 가이드도 없이 전담 병원으로 쏟아져서 한정된 인력으로 전담해야 하는 간호사들이 탈진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서민청의 의료기관들의 의료 공백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주로 공공의료기관이겠죠. 그런데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걱정하고 있다. 충분한 손실 보상으로 전담 병원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모 지역의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겠죠. 총 인건비가 290억인데 정부가 46억밖에 안 줘서 243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견 인력 간의 위험수당이 격차가 있어서 이 위화감도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모 의료원은 간호사 월 수령액은 258만 원 반면에 모집되어서 파견된 간호사는 23일 근무 월 수령액이 930만 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자, 이것도 웃기는 일이죠. 자, 원래 일하던 사람은 이 적은 돈을 받고 그대로 일하고 있고, 자, 정부가 간호사들 모집해서 파견되어 온 사람은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양병원에 격리된 이 요양보호사 한 분은요, 이 요양보호사들은 자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의료노조처럼 이렇게 기자회견도 못해요. 동아일보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자, 자기도 지금 확진되어 가지고 이 요양병원 자체가 코호트 격리되어 가지고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들 돌보면서 일하고 있는데
열이 38.7도까지 오르고 설사 나와서 기저귀 차고 그런데도 같이 확진된 환자 어르신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수발을 들어야 한다. 병상이 또 오줌 범벅인데 안 치울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코트 격리에서 전담 병상으로 이송을 기다리면서 격리된 데서 있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가서 안 도와주잖아요. 구로동의 한 요양병원은 병원 어르신이 코트 격리가 됐는데 비번으로 병원에 없던 병원 밖에 있던 간호 인력이 30명이 단체로 그만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 변동에 들어있는 8명이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간병인도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 직원도 아닌 간병인이 돌보고 있다. 이 코트 격리가 되면 음성 판정을 받은 입소자는 다른 병실이나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사 자녀라고 하며 청원인이 엄마 지켜달라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게 올라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울산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라면서 환자를 두고 나올 수 없어서 지금 그 안에 코트 격리된 데서 24시간 간호하고 격리된 모텔에 갇혀 기절도 한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병원은 확진자층과 비확진자층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음압 병실도 아니라서 복도에 쭈그려 앉아 밥을 먹고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각 층에서 일하는 의료진 모두가 함께 밥을 먹고 어제는 같이 밥 먹은 의료진에서 확진자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확진자도 지금 코트 격리된 사람들, 간호사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엉망진창으로 실제 코로나 감염 현장에서는 비정상적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인간적 상황도 나오고 있고요. 정권이 이 초과 사망자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되고 지금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치료 대책 그리고 관리 대책, 병상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질병청이나 방역본부 수준으로는 감당이 불가하니까 이 민간 의료 전문가들에게 TF를 만들고 공무원을 그 밑에 배치시키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문가리가 그간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의료계에 사과하고 그들의 성실한 도움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료진 탈진 상태 그리고 의료진의 비인간적인 상황이 얼마나 더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